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점차 추워지겠고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영하권에 접어들겠는데요. 오늘은 일부 지역에 비나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이제 슬슬 겨울 채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로써 20번째 절기인 소설을 맞았는데요. 이쯤에는 헛바지가 손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급강하게 됩니다.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2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이 되면 경주가 7도 등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인 목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은 오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간은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는 비도 밤이 되면 비나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12도, 포항 13도, 경주 12도입니다. 울릉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가 되면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릉도는 밤에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가 10도, 독도 12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은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소설쯤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눈도 내리는데요. 절기답게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보 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신라대종이 경주에 설치됐습니다. 청동 재질의 모양과 소리까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신라대종입니다. 청동 재질에 영롱하면서도 웅장한 종소리도 성덕대왕 신종과 고유 진동수가 맞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울림이 일어나는 맹돌이 현상까지 있는 아주 성덕대왕 신종에 거의 닮은 목소리를 음색을 내는 무게만 20톤, 높이 3.7m로 외형뿐만 아니라 표면의 고유한 문양까지 섬세하게 복원됐습니다. 연화자 위에서 공양을 올리는 비천상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신라 장인들의 솜씨를 되살려냈습니다. 현대 주조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포가 없고 정확하게 문양도 잘 나와도 소리도 좋습니다. 신라 해공왕 때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은 2003년부터 보존 관리를 위해 타종이 중단돼 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만든 신라 대종을 통해 누구나 쉽게 타종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종은 우리 경주와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계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역사 체험장으로 신라 대종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사업이 6년 동안 예산 기준으로 37%가 진행돼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4개 분야 44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7조 7천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2조 8,400억 원이 투자되고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조 8,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와 민간 자본 유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포항 마리나항 조성과 영일만 국제여객부두 조성, 신경주 역세권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 조성, 울릉공항 건설 등 상당수 사업은 기간 안에 완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3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환동의 해양자원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국내에 흩어져 있는 해양 장비 산업을 영일만항 단지에 이전할 수 있는지와 해양 탐사 장비 육성, 그리고 영일만항을 해양 장비 인증 시험을 위한 전초 기지로 육성하는 방안 등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용역 결과를 정책 수립과 국가 예산 확보에 필요한 논리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용강공단에 있는 폐 형광등 처리업체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올해 초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주시는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인근에는 내년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용강공단 인근 주민들이 공단 안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수은의 단위당 배출량이 처음 신고 수치보다 22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또 국내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드물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폐형광등 처리시설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등 아직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 동서 RNC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주거 밀집 지역까지 들어와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여러 차례 대기오염 조사를 했지만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한 3회 정도 측정해서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앞으로도 수시로 측정이라든가 시설에다 점검을 철저히 해갖고 수온이 기준 이하로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 바로 옆에 180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고 반경 500m 안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만큼 경주시가 법적 기준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그 아파트가 삥 둘러싼 500m 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우리 폐형광등 업체가 저희는 사실은 좀 시민들에 의해서 걱정이라는 염려 속에 이 일대에는 내년까지 최대 6,500여 가구가 입주하고 초등학교 신설도 확정된 상태지만 경주시는 강제적인 시설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주요 철강사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올해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25개 철강사의 3분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83.1%로 지난해 말에 비해 9.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70.4%로 낮았고 현대제철은 96.6%, 동국제강은 165.8%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부산 LCT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황모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은 LCT 전체 공사비 중 1조 원은 금융기관 PF 자금이고 나머지 4,700억 원은 분양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분양률이 87% 정도여서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어 책임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황 전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산 LCT 사업에 책임 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말을 아꼈던 새누리당 지역 정치권 역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분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정치권의 주류인 새누리당 친박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 주호영 등 비박계의 거센 공격에도 조원진, 최경환 등 핵심 친박 일부를 제외하고는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TK 의원들 상당수가 어쨌든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의 목소리 내기는 좀 어렵고 조금 자숙하는 분위기 내에서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겠죠.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탄핵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젠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내 사정을 보더라도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비박계가 주류인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결의를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하게 있는 게 불가능한 분위기로 되잖아요. 이제 선택을 강요받겠죠. 본격적으로 탄핵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럴 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쫙 갈라지겠죠, 이제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정치권은 가장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사퇴 추이만 지켜볼 뿐 대통령과 민심 사이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탄핵 정국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관광 비수기인 동절기를 맞아 울릉도 여객선이 포항 울릉 구간만 운영되고 입출항 시간도 다음 달부터 크게 변경됩니다. 후포 울릉과 강원 울릉 노선은 지난주부터 휴항에 들어갔고 포항 울릉 노선도 현재 선플라워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가면서 선라이즈호로 대체됩니다. 선라이즈호는 정원이 920명인 선플라워호보다 절반인 442명 규모로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울릉도에서 오전 8시 30분 출항하고 포항에서는 오후 1시 30분 출항하게 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28세 이하 청년들에게 울릉도를 비롯한 섬적 여객선 요금이 대폭 할인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겨울철 연안여객선 할인권인 바다로를 출시했는데 9,900원인 이용권을 구입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울릉도와 백령도, 제주도 등 79개 섬의 여객선 요금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바다로 이용권 출시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국토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팬들과 함께해야 한다. 프로구단의 가장 큰 목표이자 존재 이유기도 한데요. 포항 스틸러스 선수단이 비시즌 기간에 휴식 대신 릴레이 봉사활동을 택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꼼꼼하게 배추 속을 채워넣어 가지런히 줄을 세웁니다. 새색시처럼 조심스럽게 김장을 하는 주인공은 바로 포항 스틸러스 최순호 감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응원을 받았으니까 고마운 인사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하면서 또 내년도 기약하고. 외국인 선수들도 한몫 거둡니다. 처음 하는 김장이지만 낯설지 않고 신이 납니다. primeira vez que eu tô fazendo isso, ela tá me ajudando. Tá sendo muito bom. 올해 포항의 공격을 이끈 심동훈과 룰리냐는 김장김치 포장을 맡았고 포항 수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김광석, 배슬기 선수는 배달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할아버지 김치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포항 구단은 지난 14일에는 골을 넣을 때마다 적립한 연탄 7,000장을 포항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구단 덕분에 한결 훈훈해진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시민의 사랑을 받는 송림숲에 테마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포항시는 30억 원을 들여 1년간의 공사 끝에 송림숲의 길이 300m, 폭 12m의 실개천 거리를 개설하고 주변에 경관 조명과 물레 방아, 벽천 분수, 돌고래 조형물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인근의 포항구항 해양공원과 연계돼 포항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기대됩니다. 포항 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은 대송면 남성초등학교 주변 상습 침수 개선에 4억 원, 울릉도 도동천 노후 복개도로 보강에 5억 원 등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초등학교와 명품마을 주변의 침수 개선 사업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울릉도 도동천 복개도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6개월여 동안 특별교부세로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어류에게 곤충 분말을 사료로 먹였더니 체중이 늘어나며 상품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의 새로운 판로가 열리면서 곤충 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곤충은 최근 식용과 약용 산업용으로 활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사육 농가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조리원, 환자식,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하는 애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소비처가. 이런 가운데 곤충을 이용한 양식 어류용 사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넙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에는 갈색 거저리 애벌레인 고소의 가루 10%가 첨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 사료를 먹인 결과 일반 사료만 먹인 것보다 체중이 14.8% 증가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새우 양식장에서는 곤충 가루를 5% 섞어 먹였습니다. 체중은 34% 늘었고 면역력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품성이 좋아지고 한 달 정도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데다 수입 어분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서 장래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 대량 사육 시스템이 농가에 더욱 보급이 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실용화가 진척되면서 국내 곤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2017 희망 나눔 캠페인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주제로 2017년 희망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72일간의 집중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34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늘었습니다. 기부 참여는 각 지역 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주민센터, 포항문화방송 등 방송사, ARS 기부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자전거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23일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18일 영덕 톨게이트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상주시는 하루 전인 17일에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려보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영덕군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민들이 성공 전략을 마련하도록 특강과 범군민 실청 운동 등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내년 2월까지 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KTX 특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능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수험생과 동반 1명까지 배정된 좌석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편도 10차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권 구입은 출발 2일 전까지 가능하고 수험생 본인이 KTX역을 방문하면 됩니다. 포항시의회가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포항시 포상 조례안과 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26개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또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영일만항과 포항 테크노파크 등 현장을 방문하고 중앙초등학교 매입 계획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간의 근육과 흡사한 인공근육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와 최영진 씨는 기존의 생체적 합성 재료 대신 실제 골격근 조직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잉크를 이용해 인체에 무해한 인공근육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실제 근육의 기능과 매우 흡사해 근육 질환의 치료와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불량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노인 상대 떴다방과 단체 급식, 인터넷 이용 식품 판매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사범을 단속한 결과 모두 3,100여 건, 5,600여 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슬슬 겨울 채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로써 20번째 절기인 소설을 맞았는데요. 이쯤에는 헛바지가 손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급강하게 됩니다.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2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이 되면 경주가 7도 등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인 목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은 오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간은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는 비도 밤이 되면 비나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12도, 포항 13도, 경주 12도입니다. 울릉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가 되면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릉도는 밤에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울릉도가 10도, 독도 12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은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소설쯤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눈도 내리는데요. 절기답게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